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 우리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호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고 있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에 가기 전에 스스로 염증을 감지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이걸 모르면 큰 병으로 번질 수 있거든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60대 이후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급성염증은 상처가 나면 빨갛게 붓고 아픈 거잖아요. 이건 오히려 몸이 정상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증거죠. 문제는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은 소리 없이 몸속에서 불이 타는 것과 같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아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죠. 하지만 이 작은 불씨가 심장병, 당뇨, 치매, 심지어 암까지 키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버드의대 연구에 따르면 만성질환의 상당수가 만성염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염증 반응이 강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면역체계가 노화하면서 과잉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이걸 의학에서는 인플라메이징이라고 부릅니다. 노화와 염증이 합쳐진 말이에요. 60대 이후에는 누구나 이 과정을 겪게 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알아채고 관리하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이 보내는 염증 신호, 첫 번째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자는데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시죠? 오후만 되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요. 이걸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과도하게 작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되거든요. 마치 컴퓨터에서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이 잔뜩 돌아가면 느려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몸 안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특히 주의하셔야 할 패턴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피곤한 경우,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극심한 졸음이 오는 경우, 주말에 푹 쉬어도 월요일에 여전히 피곤한 경우,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시면 반드시 염증 수치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관절이 뻣뻣해지고 여기저기 쑤시는 증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잘 안 펴지시죠? 무릎을 굽힐 때 뻑뻑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계단을 오를 때 유독 무릎이 시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건 관절 주변에 염증 물질이 쌓이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류마티스 관절염만 염증성 질환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퇴행성 관절염도 염증이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죠. 많은 분들이 단순히 연골이 닳아서 아프다고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염증이 통증을 몇 배로 증폭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관절이 뻣뻣한 증상이 30분 이상 지속된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10분 내로 풀리는 건 정상적인 노화 현상일 수 있지만 30분 이상 가는 건 염증이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비 오는 날에 유독 심해지는 것도 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압이 떨어지면 염증 반응이 더 활발해지거든요. 비 올 때마다 무릎이 쑤시는 게 미신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의외일 수 있는데 배 주위에 살이 유독 찌는 것입니다. 복부 비만이 단순히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특히 복부에 지방을 축적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더 무서운 건 악순환이라는 점입니다. 복부 지방 자체가 염증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지방세포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분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이 복부 비만을 만들고 복부 비만이 다시 염증을 키우는 겁니다.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허리둘레를 한번 재보세요.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 이상이면 내장 지방이 과다한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은 혈액 검사에서 CRP 수치가 높게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운동을 해도 뱃살만 안 빠지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경우 염증부터 잡아야 합니다. 염증을 줄이지 않으면 아무리 운동해도 복부 지방은 잘 빠지지 않거든요. 네 번째 신호,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소화장애입니다. 갑자기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자주 차시나요?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기도 하죠. 음식을 먹은 후에 위가 불편한 증상이 잦아졌다면 장에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다는 사실 놀라우시죠?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면역의 본부입니다. 장 건강이 무너지면 전신 염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장벽이 약해져서 미세한 구멍이 생기고 그 구멍으로 독소와 음식 입자가 혈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신염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장이 좋지 않으면 온몸이 아플 수 있다는 뜻이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미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소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장내 유익균도 감소하고요. 그래서 젊을 때보다 장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챙겨 드시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피부에 나타나는 변화를 주목하셔야 해요. 갑자기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심해졌다면 혹은 습진이나 두드러기가 자주 생긴다면
이것도 염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거울이거든요. 몸 안에 염증이 심하면 피부로 표출됩니다. 특히 이유 없이 발생하는 피부 트러블은 내부 염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건선이나 습진이 갑자기 악화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피부 질환은 면역 시스템의 과잉 반응, 즉 염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피부과만 다니시지 말고 내과 검진도 함께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며칠이면 아물던 작은 상처가 2주, 3주가 지나도 낫지 않는다면 몸의 염증 수치가 높아 치유 능력이 떨어졌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염증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뭘까요? 6번째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병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게 CRP 수치입니다. 시반응성 단백질이라고 하는데요. 혈액 검사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 수치는 0.3mg 이하인데 1.0 이상이면 만성 염증을 의심해야 하죠. 3.0 이상이면 심각한 상태로 봅니다. ESR 검사도 있습니다. 적혈구 침강 속도를 측정하는 건데요. 이 수치가 높으면 체내 어딘가에 염증이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관절이 아프면서 ESR 수치가 높다면 류마티스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가 중요합니다.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검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건강검진 때 CRP 수치를 꼭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기본검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7번째. 가장 실용적인 내용입니다. 염증을 낮추는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식단이 핵심입니다. 항염증 식품을 의식적으로 챙겨 드셔야 해요. 등푸른 생선이 대표적이죠.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당황도 놀라운 항염증 식품이에요. 당황에 들어있는 커퓨민이라는 성분이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거든요. 카레를 자주 드시거나 강황차를 만들어 드셔도 됩니다. 단, 흡수율을 높이려면 후추와 함께 섭취하시는 게 좋더라고요. 반대로 피하셔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든 음료와 과자,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가공식품, 정제된 탄수화물, 이런 것들은 염증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음식들입니다. 흰밥 대신 잡곡밥, 흰빵 대신 통밀빵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8번째, 운동과 수면입니다. 적당한 운동은 염증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염증을 높인다는 겁니다. 60대 이후에는 격렬한 운동보다 걷기, 수영, 스트레칭 같은 중강도 운동이 적합합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5번 정도면 이상적이에요. 걸을 때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가 좋습니다.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부르기 어려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수면의 질도 정말 중요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염증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보다 CRP 수치가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잠들기 어려우신 분들은 몇 가지 팁을 실천해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하시고요.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사이로 맞추세요.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로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9번째,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지속적으로 분비시키고 이 코르티솔이 면역 체계를 교란시켜 염증을 만듭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아프거나 두통이 오는 게 이 때문이죠. 마음의 건강이 몸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명상이나 깊은 호흡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많습니다. 하루에 10분만 투자해보세요. 취미 활동도 훌륭한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등산, 낚시, 서해, 텃밭 가꾸기 뭐든 좋습니다. 즐거운 활동을 하면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이 분비되면서 염증 수치가 자연스럽게 낮아지거든요. 사회적 활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이 염증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가족, 친구, 이웃과 정기적으로 교류하시는 게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0번째,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염증에 좋다고 해서 건강보조식품을 무분별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메가3나 강황보조제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복용하셔야 해요. 혈압약이나 혈전 방지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가 진단에만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신호들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최선의 치료법이거든요. 그리고 약을 처방받으셨다면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약을 끊으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조절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 염증이 올라갈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는 이유 없는 피로감, 관절 뻣뻣함과 폰과 통증, 복부 비만, 소화장애, 피부 변화,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리고 CRP 같은 혈액 검사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죠. 관리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항염증 식단,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4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염증 수치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할 때 큰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주세요. 당신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